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요 승부처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휴장이 되겠습니다. 간만에 이제 휴식을 좀 하게 되는데 쉬면서 자유도 좀 느끼고 그동안 좀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책도 좀 읽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좀 하고 뭐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경마로 좀 많이 좀 피폐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승부의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를 말리는 그런 승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 감독 중에 그 페널티킥 있잖아요. 그거를 못 보는 그런 감독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하거든요. 저도 좀 가끔은 경주를 못 보겠어요. 좀 이렇게 피를 말리는 그 느낌. 아무래도 제 수명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아마 경마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오래 살려면 좀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게 또 뭐지 그런 안정적인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또 요즘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선생님을 안정적인 일이나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일반적인 그런 행정직 그런 일들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좀 안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성과 위주의 그런 일들이 적기 때문에 이 성과나 승부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성과가 나뉘어지고 평가가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일은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받기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게 아닌가. 경마는 특히 하루에도 이게 열 몇 번의 승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무슨 경마를 하는 게 즐겁냐? 예장을 하는 게 즐겁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할수록 즐겁지가 않아요. 하면 할수록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도 행복하고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일이 되는 순간 행복한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로서 직업으로서 어떤 게 되는 순간은 아마 다 그렇게 즐겁지는 않으실 거예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것들은 아마 피를 많이 말리실 거예요. 자영업도 아마 매출이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뭐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겠다. 그런 스트레스는 난 또 따로 없구나. 이 경마는 또 경마 예상가만의 또 스트레스가 있고, 이 승부의 세계가 조마조마한 이 피를 말리는 그 느낌은, 이거는 또 잘 설명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고 아마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이게 전국의 경마 예상가가 10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해받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 예상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과 경마 예상을 만드는 예상가 입장하고는 이게 평행선이에요.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과 소비를 하는 사람 간의 그런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그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많이 좁히는 게 필요한데, 예, 근데 서로 이렇게 자기 입장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어떤 평행선이거든요.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같은 입장도 있지만 분명히 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라고 할까? 서로의 입장만 이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한계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한계치를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이걸 좁혀 나갈 수 있는,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는 거는 많은 경우는 어떤 미디어나 이미지나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그런 틀 안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현상은 그런 우리가 보는 틀 있잖아요. 가령 이제 이미지, 이거는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학습되어진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거. 실제 현실하지 않는 건데 마치 그렇게 보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실제 어떤 장사를 하는 장사꾼과 소비를 하는 소비자 사이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소비 생산자는 우리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면 기업은 마치 소비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막상은 자신의 이익과 그런 것도 그런 게 더 우선인 면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딘가쯤에 있는 거지. 이게 마치 정말 좋은 상품에 좋은 소비자의 좋은 장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런 이상
이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그런 만들어 놓은 허상과 그런 이미지, 예, 우리가 그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실제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100%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저 이제 가까워지고 거기에 좀 어렴풋이 알아갈 수, 이렇게 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약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어떤 타인에 대해서, 타자화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상론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다, 뭔가를 다 재단을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불만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실제 현실도 아닌데,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를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칼융이 그랬잖아요. 남자 안에는 여자 있고 여자 안에는 남자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절대 여자를 이해할 수 없고요. 여자는 절대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커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존재해 나갔고 우리가 존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그런 구분이 없고 그런 경계가 없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그래서 뭐 가령 그런 경우 어떤 여성들이 그런, 근데 이거는 또 이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성적 대상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성적 대상화를 안 하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인간이 인간은 사회 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성이 만나면 그런 성적인 그런 게 없이 우리가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정도라는 게 다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걸 다 성적으로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이쪽 그 다른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언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상은 노래 중에 공무도화가인가요? 그 노래도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인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뭔가 큰 강물이 흐르고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히 강물이 흐르고 있다. 좀 만날 수 없는. 그 평행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만날 수 평행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작곡가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나름 생각해요. 아주 뽕짝이지만 평행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그런 철학적인 가사들이 나오는 것도 실제 현실에서는 그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아주 이상론이라든지 그 이미지화되어 있는 미디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또 상대방을 해석해서 비판하고 아주
수준 낮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상가 입장이고 경마 소비자분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그 갭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좀 되도록이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팬 여러분께서도 또 팬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상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구입하는 물건 만드는 그 회사 뭐 하다못해 내가 가는 그 커피집 내가 가는 카페 내가 가는 식당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그래야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좁혀나가는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기는 어렵지만 좁혀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어제는 그래도 메인 하이라이트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주 연속 승부에 성공했고 메인 승부는 지난주에 3일 연속 또 승부를 성공했고 어제 또 메인 승부에 성공을 해서 괜찮았고요. 어제는 3복에서 뭐 5,000배 넘는 그 배당도 잡아서 괜찮았습니다. 서울 이경주였죠. 오라칸 이거 빅투아르 5번 1번 5번 11번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3복이 5,040.5배 나왔어요. 3복만 3쌍은 3만 배가 넘었네요. 3만 배면 1,000원만 가도 3천만 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경주에서 바이킹 하트 이게 좀 거의 2착 안에 들을 뻔했는데 2착은 못했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착을 하면서 삼복승식에서 기쁨을 좀 드릴 수가 있었어요. 삼복승식 295.5배 이게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그래서 6주 연속 성공했고 메인 승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했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잘 하면 그래도 이번 주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경마 주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부경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했고 6번 보리스 마린이란 말이 대가리 가고 있는데 뭐 크게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여기 9번 파워플레인 11번 퍼스파크 1번 신의 망치 이런 애들이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라면은 한 마리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필 한두가 있어서 그 마필이 저는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급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부경 3경주 그 다음 서울 6경주를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 11번 찬란한 폭풍 이게 지금 대가리 가는데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1번 나와가지고 한 번도 우승 준우승이 없는 미승리마 마필인데 이게 대가리 갑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1번 레몬 블레이드 2번 스마트 별 뭐 이런 정도인데 그 뭐 자칫하면은 뭐 다 빠질 수도 있겠다 인기말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인기말들의 산이 그렇게 두터운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마리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신 있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맛들이 있어요. 저는 뭐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프리미엄 승부처로 선택을 했어요. 서울 6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경주 제주특별도지사배 대상경주는 즐거운 여정이 이제 왕대가리 갑니다. 승부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안말 경주라 상당히 좀 난타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본 안말들 중에 좀 수말들하고 뛰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표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레이스는 15마리가 뛰는 경기 풀게이트. 서울 구경주를 A급 세 번째 승부처로 선택했습니다. 썬더 프린스하고 1번 원더풀 폭스, 4번 빅 스마트, 6번 천둥오름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저는 오히려 한 마리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한번 노려보자. 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표 한두가 보입니다. 그래서 A급 승부처로 했고요. 서울 10경주를 이제 금일에 메인 하이라이트로 선택을 했어요. 지모션이란 말이 대가리 가는데 뭐 입상 도전마인 건 사실이긴 한데 뭐 이렇게 결정력이 뛰어난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렇게 타협할 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학어플리트, 9번 나의 나라 뭐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저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마필 한두가 뭐 얼마든지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메인 하이라이트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승부처는 오늘 승부처는 부경 3 A급 서울 6 메인 프리미엄, 서울 9 A급 서울 10 메인 하이라이트급 이렇게 준비해 놨고 이 중에 서울 6하고 서울 10 여기 이제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없으면 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승부처 브리핑이고요. 예, 현장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뭐 마무리 잘 하고 또 즐거운 추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